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또다시 코로나19 속에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번 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연휴 보내셨으면 합니다. 정치권은 이런 명절 때가 대목이죠. 우선은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선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 이 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은 이번 설 가장 분주할 것 같습니다. 페트롤전북 이번 시간에 설 연휴 민심의 향배를 전망해 봅니다. 페트롤전북 정치장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 국회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이제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 당연히 민심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두 정당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네,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계속 고향에 머무르면서 군산과 전주 또 익산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대선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특히 이번에 복당한 여러 의원님들이 대선에서 역할을 하고 소신 있게 활동들을 펼치는지를 또 점검하고 의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도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바람들이 대선에서의 공약 또 앞으로의 전북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정 의원님은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가장 전북에서 많은 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37가지 공약에 4가지밖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도 도민들한테 알리고요. 특히 이제 일자리 부동산 꼭 잡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오히려 부동산 폭등으로 일어난 그러한 걸 정권 심판적 차원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를 알릴 생각입니다. 특히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당에 얘기해서 저희가 버스 한 대를 지금 전북에 이렇게 홍보 또는 정책 버스를 만들었어요. 그 버스를 통해서 전북 전 지역을 돌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겠는데 꼭 그 얘기를 꼭 전달할 겁니다. 제3의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북 지역 또는 전남, 광주 또 충청도의 샌드위치 신세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예. 이제 전남, 광주를 좀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면 정치권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양당 정치, 7대3 정치 이런 정도는 나와서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독자 권력 독자적인 미래를 위해서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 보자. 언제까지 그냥 90대 10으로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피해만 입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요. 예. 또 지금까지 이게 대면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많은 분들에게 알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도민들도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 3선 의원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다선의 중진 의원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정치력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큰 그릇을 좀 꾸면서 지역도 현안을 살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선 구도 또 지방선거 구도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바람을 갖는 측면에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의원님. 저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뛰어들고 거기서 실패냐 성공이냐를 도민들 또 유권자들한테 평가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들이 기대하는 중앙의 정치 무대에 좀 등장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해볼 생각을 꼭 갖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김 의원님. 네,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큰 정치적 자산과 거목이 됐으면 좋겠다. 꿈을 갖고 더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 잘 새기고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고민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안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 아무래도 자녀 세대인 2030의 이 표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만
아마 가정 안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정치적 입장 차이도 있을 것이고 견해의 차이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라고 하는 2030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번 대선구도 지방선거구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우리 MZ세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MZ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정의 원칙을 좀 더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 취업, 또 자산 형성, 경력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등록금 문제, 주거 문제, 또 탈모 문제 이런 점들은 그동안 공동체에서 외면했던 그런 문제들인데요. 예.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우리 저간에서 청년당원 가입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속도는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당에서 이렇게 쭉 MZ의 세대를 이렇게 보면요. 예. 정말 그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 당이 정말 탄핵정당으로 완전히 죽어있을 때 금년 6월 달에 이준석 36살 그 당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막 이렇게 되고 나서 저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벌어졌어요. 그냥 수구정당, 꼴통정당 뭐 이런 탄핵정당에 덮어 씌워진 게 전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최신정당으로 갔는데 이번에 1월 6일 이전에 이준석과 우리 윤석열 후보와 갈등도 MZ세대의 그 생각들,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함께 봉합되면서 우리 이준석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이렇게 공약으로 나오고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상승세를 타고요. 특히 이제 MZ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없이 완전히 핸드폰 문화거든요. 종행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껴안는 그러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늘어가지 않으면 그 MZ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MZ세대를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청년들하고 계속 토론회를 간담회를 몇 번씩 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저희들이 배워야 되겠다. 예.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지금 이번에 우리 당은 오로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런 MZ세대를 중심으로 선거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몇 명이라도 꼭 의원들을 꼭 당선되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돌파구를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 우리 당의 돌파구는 우리 MZ세대에게 기대를 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청년표를 잡겠다는 정치 왜 와닿지 않는 것인지 여러 한계는 무엇인지 이 청년들이 직접 모습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뭐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면 무조건 나이 어리고 학벌이나 문서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서열화된 걸로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걸로 청년을 뽑아서 정치에 반영할 게 아니라 경험과 전문 지식이 다양한 그쪽 분야에 더 공부를 한 친구들 경력 위주로 이런 정책에 관해서는 경력을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더 약간 추구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청년들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 정치가 좀 그 청년인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는 거죠. 저는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 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뭔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또 젊다고만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다를 거고, 그냥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지금까지 그런 게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그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전국 각지에서 여러 명 뭐 청년들 뭐 대표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다양한 어쨌든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젊은 사람들하고 융화될 수 있게 막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저하고 상관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 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정치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현상은 매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들러리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체계적인 청년 정치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가 그렇게 와닿았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정책 같은 것들도 보여주기식이라 우리 이만큼 젊은 사람 뽑았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와닿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좀 슬픈 말이긴 한데 의식주가 사실 제일 해결이 안 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좀 청년 정책을 할 거면 그런 쪽으로 더 머리를 많이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2030 세대의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보면 뭐 높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무관심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최근에 2030이라고 하는 MZ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의 차이는 간극은 좀 있어 보입니다. 한계점도 있어 보이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민주당 차원에서 김관영 의원님. 네, 사실 20대, 30대가 과거는 이 약간 진보 정당을 지지해왔던 것들이 보편적이었는데 예.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민주당 지지에서 상당히 등을 많이 돌렸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아마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 이 정부에서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특별히 내로남불식 그 태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여당이 보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 또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주거 문제에 대한 절망감, 또 일자리 문제에서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젊은이들이 마음을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지 아까 여러 그 청년들이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청년들이 좀 더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것이 보여주기식, 일일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청년들이 육성되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 잘 예. 새기고 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예. 2030이라고 하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하나로 일관되게 핵심을 발췌한다는 왜 것도 쉬운 일이 그러냐면요. 아니고. 예. 지금 김관영 의원님 말씀과 동의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분들은 우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신인류가 탄생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함이었죠. 공정함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또 저희 당에서 그렇게 꼰대 정당이라고 했던 정주에 돼 있는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를 36살을 당대표로 그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20, 30년 한 여러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득권에 갖는 560 세대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정도까지 예.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이 이 젊은 세대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야만
그 MZ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예.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황 파악을 잘 하셨는데 예. 이번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앞으로 이제 또 총선 속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각 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좀 계획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네, 이 청년 정치 학교, 소위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정치적 관심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하고요. 예.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점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청년 정치학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청년 세대가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제가 예계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에 취직하는 젊은 청년들이 한 6천 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거를 이제 10,000명, 20,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여국가가 돼서 1년에 4조 원을 세계에 이렇게 공여를 하고 있는 이 신생 독립국가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됐다고 된 선진국까지 이제 진입하는 나라까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147개의 개발도상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한다고 하면 예. 막 그러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국내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자리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개발도상국들은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예.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예. 우리 청년 세계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대폭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희망과 비전도 예. 가지면서 우리 청년의 최고의 그 실력을 전 세계에 내다 보일 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꼭 만들어내야 돼서 그것도 공약을 좀 다듬고 있다는 청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더불어서는 뭐 그런 공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 정치 참여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하나의 뭐 제도라든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제가 얘기할까요? 예, 정 의원님. 저는 지금 현재 그러한 뭐 이제 국내 문제로 보면 예. 저희 이제 전라북도 문제는 결국은 뭐 40대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 30대를 중심으로 모든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 쇄신 또는 앞으로 미래 확장 이런 거를 노력할 거고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건 호남이기 때문에 제가 비례대표 우선 추천 제도로 5명에 넣어서 당헌 단계에 넣었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걸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야 할 그러한 공약도 꼭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전북에 물론 이제 광주 전남까지 합쳐서 호남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호남 쟁탈전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호남에 공을 더 들여야 되는 이유, 그 가운데 전북은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이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호남에 거주하고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의 출향민들이 대부분 호남 지역의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대선을 거치면서 호남의 선택이 결국은 대선의 결과 또 시대의 향방 결정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든 이런 대통령이 나올 때 호남에서 결정적으로 높은 지지가 나오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호남에 좀 더 많은 공력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호남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굉장히 소외되고 또 인사나 예산에서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좀 떼어내서 전라북도를 별도 독자 권역으로 좀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최근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도민들께서
상당한 공감대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지금 전번 대선을 보면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38%가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북은 22%가 나왔고요. 근데 저희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포함해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5%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국 정당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작년부터 김종인 위원장 체제 아래서 정말로 호남 없이는 전국 정당도 또 정권 교체도 없다는 슬로건 안에 진짜 30년 만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제대로 된 호남 친화 전략을 폈어요. 동행의원 제도, 또 비례대표 우선 추천 제도, 그 다음에 그렇게 40년의 한을 갖고 있는 5.18 문제 해결, 또 70년의 한을 갖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의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모든 일을 이렇게 추진해 왔거든요. 예. 추진해 오면서 지금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제 10년 동안 그 꿈과 신념이 이제 전라북도가 제대로 되려면 광주 전남에 끌려가지 말고 제대로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뛰었는데, 아마 그러한 물결들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표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게 바로 2030 세대의 아하. 그러한 큰 변화와 혁신이다. 예. 이렇게 내다봐서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안방이니까 그렇게 할 거지만 저희는 오히려 여기가 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 아래서 한번 뛰어보자 해갖고 지금 한 50여 명의 동행의원들이 예. 많이 참여하고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그러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호남에서 민주당이 90% 안팎의 득표를 얻느냐,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를 얻느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30%를 목표로 합니다. 30%도 두 자리 숫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 도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하셨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호남 민심도 민심인데 뭐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호남 민심이 작겠다고 해가지고 호남 와서 선거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냥 호남 어떻게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고 나서 선거하고 나면 별 반응 없고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니까 어느 당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후보들이 호남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원성이 좀 큰데 뭔가 좀 성과를 들고 도민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세를 위해서 전북을 찾아서 그럴싸한 약속들만 하고 가니까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호남 민심 가운데 말이죠. 호남 내에서도 역차별 소외 안 받으려면 전북만의 독자 권역 설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 독자 권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 권역이 될 것인가? 역시 뭐 정부의 주요 사업과 예산 인사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관영 의원님? 예, 이게 자칫하면 광주 전남을 상대로 해서 독자 권역이다. 호남 예. 내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잘못하면 광주 전남과 약간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대비해서 우리 전북이 별도의 독자 권역을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초광역대 연합 전략을 많은 부분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전라북도가 좀 더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런 점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북의 정치권의 힘이 전국 무대에서 더 커져야 된다. 여야도 하나가 되고 또 민주당도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의원님, 그 전북과 관련된 국책 사업들 호남에 도움을 좀 받아야, 광주 전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울러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권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정치적 에너지를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까지 전남 광주 사람들이 꼭 선거 때마다 전라북도 참 이쁘구나, 이쁘다 합니다. 그 내용에는 조소가 들어있거든요. 예. 자기들 따라와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전남이 한 10% 나오는데 우리가 30%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그럼 완전히 정치적으로 하나의 힘을 받고 전북 중심으로 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이 가니까 전남 광주에 변방이 돼서 제3중 차별이 된다고 한탄만 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김관영 의원도 너무 잘 아시지만 새만금이 지금 그게 개발 지역이 5,500만 평 정도 됩니다. 일반 산업단지 한 50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위해서 새만금 개발청도 만들었고 또 새만금 개발 공사도 만들었습니다. 예.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청이 새만금 개발청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글로벌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마중물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전라북도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그런 에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계속 삼중 차별 받는다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연휴 기간에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이제 누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 전북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버지는 민주당, 어머니는 국민의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경쟁할 수 있고 책임지는 정치 시대를 우리 현명하게는 우리 도민들이 되셔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경쟁하는 거 보면서 심판 보는 도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책임도 없고 경쟁도 없는 정치를 계속 해나가고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보는데 제대로 된 그러한 아버지는 민주당, 어머니는 국민의힘 이렇게 좀 해주셔갖고 쌍발동 정치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민주당일 수도 있고요. 예. 네, 골고루 아마 당에 대한 선택, 정치적 지지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김건영 의원님. 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5년을 판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경영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또 경제를 살릴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토론도 자세히 지켜보시고 하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오랫동안 지켜오신 민주주의와 평화에 관한 가치들이 더 크게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아침 설날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